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요즘 날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이제 대학생들 곧 방학에 들어갑니다. 자, 이 기간을 활용해서 등록금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하면 되는 걸까? 자,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 이런 현실들 이슈픽에서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수하게 공부만 하는 학생보다는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학업 외에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현재 갚아야 할 부채 총액이 평균 2,580만 원이라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등록금과 생활비, 또 이 외에도 소위 스펙을 위한 사교육비까지 학원 다니느라 정말 정신없죠.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환경은 곧바로 현실인 셈입니다. 자, 이들이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조사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을 텐데, 일단 등록금만 놓고 보면 대학생들 얼마나 일을 해야 했나요? 알바몬에서 그 자료를 좀 냈습니다. 그걸 보면 무려 332시간, 332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1년도 아닙니다. 한 학기 등록금을 벌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 등록금 평균을 아르바이트 시급 평균으로 나눈 결과로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42일 동안 주말 없이 공휴일 없이 꼬박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현실인데, 이 등록금도 항상 똑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 네. 해마다 인상되는 곳이 많아서 부담해야 할 금액도 더 많아지고 있죠. 지금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등록금 수준을 좀 보면요. 4년제 대학 1인당 연평균 등록금 673만 3,500원입니다. 전문대 같은 경우는 597만 4,1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 학기, 즉 2학기 등록금은 4년제와 전문대가 각각 337만 원과 299만 원인 셈인데, 대학생들의 시급 데이터를 모아보면 평균 시급 한 1,153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 4년제에 재학 중인 알바생이라면 한 학기 등록금 이 337만 원 마련을 위해서는 332시간을, 전문대에 재학하고 있는 알바생 같은 경우면 299만 원을 벌기 위해 294시간, 294시간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인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급을 많이 주는 알바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급을 가장 많이 주는 일이 대체 무엇일까? 바로 과외가 일이었습니다. 과외. 아르바이트 직종 가운데 시급이 17,900원으로 이 과외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피팅 모델입니다. 17,361원이었습니다. 자, 이 두 직종이라면 4년제 대학생들도 200시간 미만만 일을 해도 산술적으로는 평균 등록금 마련이 가능한데요. 자, 3위로는 보조 출연이나 방청객 아르바이트, 또 어학원 강사 등도 순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도 거의 한 3가지, 4가지 정도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여름방학인데 아르바이트 쟁탈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난 16일에 충남 아산시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2021년 학예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반 선발 추첨을 했을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진행자 2명이 추첨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면 선발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걸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라이브로 중계를 해서 추첨 과정을 공개를 한 겁니다. 15분 정도 이어진 방송으로 시청에서 일할 대학생 36명이 선발이 됐는데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 아르바이트 추첨에 무려 1,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 27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잡기가 공채 잡기만큼이나 어렵다 이런 말도 있던데, 또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얼어붙고 또 거리두기에 영업시간 제한으로 이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기업 공채 줄어든다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 서울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실직한 2030 알바생 가운데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13.7%에 그친다라는 조사도 내놨습니다. PC방, 편의점 등 이른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대표 주자이던 곳들도 지금 영업을 안 하거나 또 경영난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더 이상 뽑지 못하게 되자 돈을 벌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주로 생활비 연체 경험과 주거 이전, 또 임금 연체 또는 미지급, 구직활동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죠. 우울감을 앓고 있는 악순환까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또 이 새로운 거리두기안이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달라지죠. 거리두기 조정으로 가장 큰 변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5명 이상이서 모일 수 있다는 거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지금 여름방학과 맞물려서 학생들 역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으로 사실상 문을 닫아야 했던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개편안은 식당과 카페, 또 노래방 이런 곳은 2단계에서도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는 3단계까지는 모두 사라집니다. 네, 앞으로 이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보는데 사실 이 대학생들의 이런 본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좀 위험한 아르바이트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우도 있죠. 누군가가 한 300 정도 벌어볼래라고 꽁돈 300 벌래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혹하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흔들릴 겁니다, 아마. 그런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사기 일당이 SNS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모집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도록 대출 아닙니다. 대출 아님, 비밀 보장된다. 조건 누구나 된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인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혹하지 않을 분들이 사실 있을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이 모집 공고문을 보고 60명이 몰려들어서 이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범행에 가담을 했고 이들은 모두 저희가 지금 계속 대학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20대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건 일할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코로나19로 줄었던 아르바이트 자리가 백신 접종 속도에 맞춰서 원상복구되기를, 그래서 이 학생들의 등록금 장만 경로도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이른바 꿀알바라고 하죠. 투입되는 시간 대비 시급이 높다 이러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알바를 얻기 위한 아주 소소한 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바 취업 경쟁력 조사를 봤더니 알바생 10명 가운데 4명이 자신을 프로 알바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원하는 일자리를 골라갈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들의 비결은 지원하려는 곳과 비슷한 업종, 직종을 알바 경험을 어필하는 걸 첫째 비결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경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훨씬 유리하겠죠. 두 번째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임을 어필하고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어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 위한 당연하지만 또 당연한 게 결국 정답일 때가 많은 그런 비결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처방전을 마련하는 게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